the punk get away with them Spanish. 자, 그래서 물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아봤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적절한 워터라인 활용 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워터라인이라는 친구를 용어로 따지면 조금 다른 굉장히 많은 용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바탕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외국어로 하면 블러드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는 워터라인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뭐 커버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더시욕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긴 해요. 다 똑같은 용어지만은 아티스트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워터라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워터라인은 뭐냐면은 물, 선이죠. 그렇죠? 블러드 라인은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피, 선, 그쵸? 피, 선, 물선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터라인이라면 굉장히 많이 쓰고, 외국에서 이제 블러드라인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대부분 블러드라인과 워터라인은 이 친구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한 방울짜리. 여러분도 피부 위에 손톱으로 긁으면은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빈 바늘로 여러분들 피부 위에다가 선을 딱 긋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빨개져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저 매그넘 라이너로 여러분들이 피부 위에다가 딱 선을 긋는다 생각해요. 그럼 피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가 피가 나겠죠. 그렇죠? 피 닦으면 그 피부 상태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붓고, 그 다음 시각적으로 보이는 색깔은? 그렇죠. 빨간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블러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 방울째를 대부분 많이 쓰는 작업인데, 이 한 방울의 색상이 어떤 얘기예요? 색상이 굉장히 연하겠죠. 밝은 색일 거란 말이에요. UGH 같은 색일 건데, UGH 같은 색깔을 찍어서 여러분은 피부 위에 선 작업을 했을 때 거기서 보일 수 있는 그 색상이 무슨 색상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는 분명히 순수하게 여러분들 피색이 보이겠죠. 사람마다 혈흔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빨간색일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방울째를 찍었을 때 색상이 어떤 색깔이 보일 것 같아요? 빨간색? 연한 회색? 약간 마젠타 색깔이거나 진갈색 같은 그런 색이 좀 보일 수 있겠죠. 왜? 한 방울짜리의 그 검은 색상과 여러분들 그 빨간색이 섞여서 보이는 그 색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 보고 뭐냐면은 블러드 베이스라고 해요. 블러드 베이스, 피부에 일어나는 블러드 베이스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 스킨에서 보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뭐 블러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걸 블러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한 방울짜리를 그어서 선을 했을 때 블러드, 피선의 색이 보인다 라고 해서 블러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블러드 라인의 활용에 관련된 친구들은 어떤 용도로 대부분 많이 나눠지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블러드 라인은 기본적으로 워터 라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전사가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전사 작업을 하겠죠? 그쵸? 전사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피부에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옛날에 전사 한번 피부에 찍어봤었잖아요. 그쵸? 닦았는데 생각보다 잘 닦이진 않죠. 근데 이 실제로 작업할 땐 그게 더 잘 지워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A, 뭐 B, 뭐 C, D 이 친구 레터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D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른손과 왼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다가 바세인으로 닦고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막 이쪽으로 문대가지고 이 친구들 조금씩 소멸되고 있어. 지워지고 있어. C가 거의 다 지워지고 있었는데 C 작업은 어떻게 했다 이거야. 근데 B도 거의 지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작업하면서 이 친구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 아예 다 지워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작업을? B가 사라졌어. 작업을 아직 안 했는데. 전사를 다시 찍어요? 그게 쉬울까요? 그렇죠. 어려운 이유는
해야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요. 그렇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당연히 어려울 뿐더러 피부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손님한테 전사 작업을 했을 때 반드시 써서 전사 작업 할게요 라고 찍었는데 지워졌어. 근데 지워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냥 다시 찍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이 손님이 조금만 팔을 이렇게 틀는 상태에서 다시 찍는다 생각하면 절대 맞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쓰는 방식이 블러드 라인이에요. 전사가 지워지기 전에 쓰는 방식. 이 친구가 지워지기 전에 한 방울짜리를 찍어서 만약에 B라는 친구를 미리 가상선을 잡아놓으면은 전사가 다 지워져도 여기는 어떻게 빨간색으로 선이 남아있을 거고 그거를 보고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블러드 라인은 한번 생기면 당연히 오래 가겠죠. 이 피선이기 때문에 회복이 다 되기 전까지는 빨간색으로 가상선이 남을 거고 이 빨간색 가상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재차 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앞으로 레터링 작업할 때나 뭐 이럴 때 다 한 번씩 써봐야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사실은 레터링 작업 때 쓸 작업은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전사가 지워지기 위해서 한 방울째를 쓴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친구 빨간색으로 제가 블러드 라인 잡아놓고 나서 다시 원액으로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늘이 두 번 달겠죠. 데미지만 쌓이고 터치했으면 더 쌓이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일 나이스한 거는 레터링 같은 경우 전사를 지워먹지 않고 그냥 원액으로 정확하게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 어차피 여기는 원액을 요구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목적성이 다른 얘기가 달라요. 원액을 요구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면은 워터라인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이제 블랙 앤 그레이 같은 경우인데 저 잇머리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한 구간도 있고 연한 구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보면 저 봐봐요. 그 마릴린 몰로 옆에 있는 친구도 머리카락이 거의 백색이죠. 저 머리카락이 백색인데 머리카락을 만약에 이 머리카락 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이런 컬들이 다 있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원액으로 선 작업을 다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과연 저 색이 나올까요? 그럴 수 없겠죠. 뭔가 이 머리카락 컬이라는 게 중간에 있을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이 머리카락 컬들이 색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저렇게 백색의 표현이 됐을 건데 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기다가 워터라인 작업을 해주고 나서 매그넘으로 희석액을 써서 굉장히 연한 색을 칠해줘야만 저 색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선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 색이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보통 워터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석의 단계 표현을 내가 표현해 줄 때 면으로 명암 작업을 해줄 때 진하게 표현돼야 될 구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4방울짜리가 표현해야 될 구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한 방울짜리로 가상선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매그넘 작업으로 6방울짜리로 면을 만들어줘서 색상을 조율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럴 때 대부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런 블랙 앤 그레이 작업자분들이 워터라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1차적으로 작업할 때 작업 스타트 시작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워터라인을 먼저 다 작업을 해요. 왜? 이 중에서 분명히 진한 쪽도 있겠지만 연한 쪽이 대부분 다 많을 거기 때문에 다 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원액으로 뭐 다 칠하는 게 아니고 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워터라인 작업으로 턱 윤곽선, 뭐 입술선, 뭐 귓볼 선들 다 워터라인 작업 해주고 나서 그거를 매그넘으로 6방울, 4방울, 2방울, 1방울을 조율하면서 찍어가면서 색을 칠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선이 없는 상태에서 면으로 칠해줘서 좀 더 리얼리즘을 가미시켜주는 거죠. 니스크린이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진한 것도 필요하지만 연한 것도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매각선 같은 경우 굉장히 진하게 원액으로 작업하겠지만은 뭐 눈이라든지 코의 그런 부분들 워터라인 작업을 해서 색을 나눠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기도 해요. 코 구멍은 핑크색으로 칠할 거고 코는 뭐 노란색으로 칠할 거야. 근데 여기 경계선이 없이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 그럼 워터라인 작업 해놓고 나서 핑크색 필링을 하고 나서 노란색을 필링했을 때 그 단계가 원액이 선이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 단계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형상을 쓸 때 보통 워터라인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워터라인은 보통 이제 인물 포트레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해가 되나요? 워터라인 활용할 때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무판 저거 할 때에도 전사 찍고 나서 고무판 특성상 전사가 한번 마르면은 아예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워터라인 작업을 거의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고무판에서는
전사만 제대로 잘 찍히면은. 전사가 만약에 제대로 잘 안 찍혔다라고 하면은 워터라인 작업이 필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거 찍을 때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사람들. 왜 전사 작업 막 1시간 열심히 막 2시간 동안 다 해놨는데 망하면은 다시 해야겠죠.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찍었는데 내가 조금 생각보다 빨리 닦아가지고 색이 굉장히 전부 다 연하게 남아있어, 전사가. 또는 누군가는 진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진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진해가지고 4방울짜리의 그런 면이 필요한데 보라색 선이 지워지지 않아서 남는 경우도 반대로 있고요. 또는 내가 좀 일찍 닦아서 너무 선이 연한 거야. 공업판에서는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냥 깨끗이 닦고 아무리 선이 연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검은색이 묻겠죠. 묻다 보면 그게 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깨끗이 닦지 않으면 그 안에 선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워터라인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전사가 색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워터라인 이럴 때 쓰는데 여기서 앞에 보면 적절한 워터라인이라고 하죠. 워터라인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워터라인 활용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 2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실제로 작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